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마입니다. 전기차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전기 오토바이의 시대는 아직 엄청나게 먼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전기 바이크를 좀처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수많은 메이저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색깔과 부합하는 진짜 전기 바이크를 실제로 양산 판매한 경우는 아직까지도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영화에 등장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전기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라이브와이어가 그 첫 번째 모델이고, BMW의 C 에볼루션과 C204, C202로 이어지는 전기 바이크 라인업 C 라인업이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KTM에서도 전기를 구동하는 프리라이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오프로드 전용 모델에 최대 출력이 18kW 정도의 모델로 KTM 브랜드 색깔로 보면 브랜드 입문형 모델로 봐야 하는 만큼 이번 내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브랜드는 캐남입니다. 우리에게 세 발 달린 왕큰 오토바이로 익숙한 브랜드죠. 캐남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에 출시되는 전기 바이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남은 1972년 캐나다 퀘벡에서 봄바디어 주식회사의 모터사이클 제조를 위한 자회사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캐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봄바디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인데 비행기와 철도 등 대형 운송수단 제조가 그나마 알려진 편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단거리 비행기 중에서도 이 봄바디어 모델이 있고, 저가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중에서도 이 봄바디어 항공을 볼 수가 있죠. 2010년까지만 해도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꾸준히 들던 회사인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런 대기업의 계열사답게 캐남은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고 빠르게 잊혀졌던 브랜드입니다. 1972년 처음 등장하자마자 수년 만에 출전한 모터사이클 대회에서 금, 은, 동을 모두 차지해버리는 등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0년대 더트바이크 열풍이 불던 유럽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과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남의 바이크 생산은 1987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과 자본 집중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3륜 왕짱 큰 바이크가 등장한 시점은 2007년으로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전기 바이크 형태가 3륜의 큰 바이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캐남에서 전기 바이크를 출시하면서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상세 페이지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서사를 파트별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두었는데, 이 서사의 첫 번째 영상 업로드일이 2023년 6월, 두 번째 영상은 2023년 7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상은 무려 24년 7월이에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서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영상 자체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캐남의 노력이 엿보이는 전기 바이크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캐남 오리진과 캐남 펄스. 캐남의 시작이 오프로드, 더트바이크에 있는 만큼 모토크로스 장르를 상징하는 듯한 디자인의 바이크가 캐남 오리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완전한 오프로드용 모터사이클이라기보다는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온오프로드가 다 가능한 다재다능한 바이크로 설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바이크인 캐남 펄스는 네이키드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도심에서 즐거운 라이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전기 바이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오리진과 거의 유사한 구조에서 이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가격에 나올지 나온 내용이 아직 없죠. 하지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바이크에 대한 지향점과 공개된 사진에서 배터리룸, 충전 사진 등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캐남의 시작을 오마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즉, 한 장르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과거처럼 이 전기 바이크 시장에서도 등장과 함께 높은 주목도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크 크기가 작지 않고 자동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진으로 볼 때 꽤 큰 배터리 용량과 모터 출력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클러치나 변속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스쿠터처럼 쉽게 탈 수 있겠죠. 지금 해외 시장에서 성능적으로 최고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에너지카나 제로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보통 최고속 170에서 230 전후 100에서 170마력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2만에서 26,000달러 정도의 가격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남이 처음부터 이 전기 바이크 시장에서 최고가 모델과 경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이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략 15,000달러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한 라이브와이어 델마르 모델로 유출해보자면 최고속 100에서 150km 정도의 빠른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고 복합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정도의 스펙을 기준으로 대략 15,000달러 내외로 포지션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영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되어 있는 만큼 2만 달러 넘지 않는 선에서 출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국내 출시가 된다면 구매해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라이브와이어 1 모델과 라이브와이어 델마르, 에너지카 SS9이나 제로 SRS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 자체로만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스펙도 굉장히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빌드 퀄리티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높은 가격 때문에 현실적인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덕분에 한국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솔직히 캐남의 두 모델 역시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남에서 자체 제작하여 업로드한 영상만 봐도 이런 고민까지도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일까? 너무 빠른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아마도 지금 모든 메이저 바이크 회사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벌써 제대로 된 전기 바이크를 선보이는 메이저 브랜드가 3개나 채워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혼다, 트라이엄프, 두카티에서도 이 전기 바이크 출시를 조금씩 시사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재밌는 소식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소식 찾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항상 감사합니다.